자, 여러분 이어서 우리 기본주당 순이익 EPS 한번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관계기업 지분법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주어진 자료가 있고요. 기본적인 기본주당 순이익을 구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자와 분모를 기본적인 EPS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유통 주식수 있죠. 보통주. 그 다음에 여기 당기순이익에서 뭐를 빼요? 우선주 배당금을 뺀 부분이 바로 보통주 당기순이익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EPS를 구하잖아요. 위쪽에 당기순이익은 여기 5억 이렇게 있어. 5억 여기 있어요. 우선주 배당금을 보니까 우선주 배당금은 액면가액의 20%야. 그럼 액면가액이 여기 20%면 2천만 원만큼 배당한다 이 말이잖아요. 맞죠? 요거 구해서 0.2억. 그러면 여기 4.8억이 뭐예요? 바로 여기 보통주 당기순이익 요 위에 분자에 그래서 얘기되죠. 그러면 결국은 뭐를 구하면 요것만 구할 수 있다면 나누면 결국은 그죠? EPS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죠? 우리 이제 유통 보통 주식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걸 보고 이거 빼고요. 요것만 하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기초하고 유통시킨 내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해볼게요. 그죠? 쭉 꺼가지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기초가 지금 10만 주였어요. 1월 1일 시점이 10만 주. 유상증자는 4월 1일이다. 그죠? 4월 1일은 2만 주 이렇게 되네요. 요 기간은 3개월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겠죠. 그럼 무상증자는 10%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10%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1200, 12,000주는 여기 만주, 여기 2,000주 이렇게 해줬다는 거잖아요. 요 시점에 무상증자 할 때, 그죠? 그러니까 원래 얘 있잖아. 원구주로 소급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만주 이렇게 무상증자 8억 6개, 여기 2,000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딱 해서 요 부분에서 여기 11,000주잖아요. 한 10만, 11만 주 곱하기 여기 석 달이니까 12분의 3개월 하고, 그죠? 여기에 요 11만 주가 여기 돌 거 아니에요. 11만 주. 이렇게 하니까 요 금액은 22,000주 하니까 이렇게 13만 2,000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 요 기간은 8개월? 9개월. 9개월이잖아요, 이때, 그죠? 그럼 요 기간은 뭐, 곱하기 12분의 9. 요렇게 해서 하나 하고, 요렇게 해서 유통식,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밑에 좀 볼게요. 1, 2, 5, 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요렇게 적은 거예요, 이렇게. 그죠? 요 금액 11만 주. 제가 요렇게 보여드린 거죠, 밑에 거. 누적으로 보여드린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럼 여기, 그죠? 1, 2, 6, 5, 5, 이렇게 되면요. 이걸 나누게 되면 3794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참고해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구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기본적인 EPS를 이렇게 구하잖아요. 자, 이거를 그저 해설한 거 보면 좀 이렇게 막 X 곱하기 하는 거 잘 이해가 안 되죠. 처음에 딱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이해하면 훨씬 더 잘 이해할 거라고 보면 됩니다. 해설 강의 좀 보시고요. 요건 볼게요. 얘는 그저 EPS인데 희석주당이잖아요. 희석주당은 여기 이렇게 보면 돼요. 희석 EPS는 여기 희석주당 당기순이거든요. 여기 희석주당 이렇게 정보가 있을 거고 유통된 주식수는 2,000주래요. 나와 있네요. 근데 여기 보시니까 잠재적으로 있잖아요. 보통주로 전환할 주식이 몇 주가 있다는 거예요. 500주 있다, 그죠? 그럼 여기 플러스 500주만 더 해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EPS에 비해서 뭔가 분모가 많아지니까 결국은 단가가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요 금액 해서 하면 이거는 4,5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아세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 구체적으로 안 물어봐요. 이 정도 수준 내니까
희석은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나와 공개 기출된 문제는 다 풀어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빠지면 다 집어연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예제는 생략합니다.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출제 안 되니까 그냥 책이라서 제가 했는데요. 넘어갑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안 봐도 돼요. 자, 지금 한 문제 나와요. 저기에서 한 문제 나온다고요. 한 문제가 이론 문제 나올 수도 있고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지금 풀었던 문제 있죠. 그 정도 내에서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마지막 시간에 있죠. 우리 가장 있죠. 대표적인 오늘 이렇게 해야 된 거 두 문제 나와요. 얘도 가성비가 좋아요. 그렇게 많이 안 하고 두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의 논점은 바로 이거예요. 관계기업 간에 있죠. 배당을 압박해서 손익을 왜곡을 할 수 있어요. 이익 조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 될 경우에 그죠? 지분법을 적용한다는 건데요. 개념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기업,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 관계기업이 뭐 어떤 업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관계기업은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우리가 투자해요. 다른 회사에 지분을 투자하는데 20% 내라면요. 요거는 그죠? 만약에 그죠? 장기 투자 목적의 주식을 보유했다고 하면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금융자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요 사이에 있는 거 있죠. 20%를 그죠? 20% 이상 되고 50% 그죠? 요까지 이하되는 시점 있죠. 요 안에 있는 주식은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내가 장기 투자 목적이라 하더라도 계정을요. 이렇게 못 쓰도록 해요. 어떻게 쓰도록 하냐면 요 계정을 쓰도록 해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대안 있죠. 그리고 평가 방법은요. 기말의 공정가치법에 따라 있죠. 매도 가능 증가 편수 손해보 안 하고 요거는요. 평가를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핵심적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자, A 기업이 있어요. A 기업은 B 기업이 그죠? B 기업이 있다 할까요? 여기 배당이죠. 자본의 이익여금이 100억이 있다 가정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참고로 그냥 100억 좀 심하나? 200억 가자. 200억 할게요. 200억 있어요. 이 배당 가능한 이익이 200억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 A 기업은 B 기업에 있죠. 지분 비율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 가정할게요. 얘가 50%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A 기업에 있죠. 경영자는 이런 걱정에 쌓입니다. 올해가 있잖아요. 임기 2년 차라고요. 임기 2년 차고 12월 1일 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올해 있죠. 성적을 보니까 경영성과를 보니까 누적 결손이 마이너스 30억 나게 생긴 거예요. 이거 뭐 제 신음이 아니고 엄청나게 요거 먹고 쫓겨날 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뭐예요. 그죠? 이걸 플러스 내려고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실제 이득이 없더라도 개수 이익이라도 막 집어가지고 플러스를 내려고 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 12월 1일은 한 달밖에 안 남으면 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그죠? 이상하게 요 자회사 지배회사 있잖아요. 요거 여기에 그죠? 지분비 있는 요 회사를 이용해서 손익의 왜곡이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갑자기 얘가 추총을 열어요. 그리고 이 기업에 있죠. 이걸 배당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배당을 12월 1일 날. 그럼 배당을 하면 여기서 지분비율이 얼마예요? 50%니까 얘가 배당을 얘한테 얼마 배당하겠습니까? A 기업한테. 당연히 50%를 하면 당연히 100억을 배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입장에서 12월 1일 날 배당을 받은 꼴이잖아요. 그럼 얘 회계 처리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배당 100억 받았고 여기 배당금 수익 있잖아요. 100억 계산하면 이 금액은 IS에 해당이 될 것이고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될 것이고, 기존에 올해 30억 결손 날 것 같은데 뭐야, 이걸 엎어치면 갑자기 70억 적자가 되어가지고 인센티브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지배 구조를 이용해서 이상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뭔가를 평가해야 되죠. 그래서 나타난 개념이 뭐예요? 바로 지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지분법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배당할 때 수익 안 잡게 하는 게 핵심적인 평가 방법이에요. 그걸 머릿속에 딱 보고 있죠. 쭉 가면 돼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가 관계 기업에 대한 개념 정도 있죠. 개념을 이론 문제에 물어보고, 두 번째 패턴이 만약에 이 지분법 평가에서 변화되는 장부가액 있죠. 요거에 대한 장부가액이 변화할 거거든요. 평가에서 평가액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요거 얼마예요? 이렇게 두 문제 나와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처음 해본 분들은요, 되게 이걸 낯설어요. 그래서 본질을 딱 정확한 개념이 뭔지 알겠죠? 배당 정책을 통해서 손익의 왜곡을 막도록 하는 평가 방법이 뭐예요? 바로 지분법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20%를 이상 가지고 있는 해당이 되는 주식은 내가 장기 투자 목적이라도 매도 가능 조건이 아니에요. 계정 감목을 뭘로 합니까?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라는 계정을 써야 된다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예전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불렸던 그 주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라는 계정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관계기업이 뭐냐 했을 때 국제회계 기준에서는요, 피투자 기업에 대해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 이 말이죠.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으면 지분법으로 평가한다 이 말. 유의적인 영향력.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거잖아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지분법으로 평가한다. 그럼 유의적인 영향력이 도대체 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유의적인 영향력은 결국은 그 회사를, 피투자 회사를 내가 주총이랄지 이런 데서 내 멋대로 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지분 비율로 보면 특별한 단서가 없는 한은 지분 비율로 보면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특별한 의결권 있는 주식에 뭡니까?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식 지분 비율이 20% 있다면 얘는요, 내가 피투자회사의 지분 비율이 20%를 이상이라면 굉장히 유의적이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상장기업에 20% 가지고 있다고? 그럼 최대 주주겠네요? 맞잖아요.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가 누구예요? 이재용 일가잖아요. 아니 물론 연기금이 있죠. 연기금 해봤자 한 30%? 20 몇 프로밖에 안 돼. 국민연금 투자 연기금 있잖아요. 그걸 빼면 그냥 일반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는요, 삼성 이재용 일가에서 다 합해서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를 가지고 있다면요, 그 기업을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대단한 부분이죠. 근데 이게 출제가 돼요. 유의적 영향이 없는 경우. 이거는 뭐냐면, 의결권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죠? 이런 경우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론 문제에서 한 문제 많이 나와요. 다음 중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경우는 뭐냐 이렇게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A 회사가 B투자 회사의 B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요, 내가 멋대로 할 수 없는 거지. 지분 비율이 30% 있더라도. 그 다음에 얘를 지금 지배 목적이 아니고 투자 목적이 아니고 지금 1년 내에 이걸 팔 걸 예정하고 있으면요, 지금 매수자를 매각할 목적으로 1년 내에 매수자 찾고 있다면 이거는 팔려고 하는 어두우니까 유의적인 영향이 없다고 보는 거고요. 주식을 30%를 보유하고 있지만 모두 우선주라면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투자자하고 피투자가 동일 지배하에 있다면, 여기 지주회사랄지 이렇게 여기 두 개 지주회사가 있으면요, 갑이라는 여기 다 지배하고 있으면요, 얘끼리는요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보는 거지. 얘가 지금 지배력이 있는 거지 얘가 지배력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정도를 보시고 있고요. 보면서 이거 있죠. 주식이 만약에 20%가 아니라 하더라도 20%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이사에 참여해서 내가 의사결정을 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이건 여전히 뭐예요? 비율이 20%가 아니라도 유의적인 영향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출제 되게 그죠? 몇 번 잘 되죠? 그래서 기본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자, 지분법은 투자자가 피투자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해당되는 것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첫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사회나 피투자 회사 이사회나 이래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다면요. 이거는 유의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거고, 피투자와 투자자, 피투자 사이에 중요한 거래가 있는 경우 필요한 정보를 기술합니다. 투자자와 피투자의 동일 지배에 있다면요. 이거는 유의적 영향이 서로 간에 없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두 번째 보시고요. 그 다음에 16번 2010년도 문제가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내는 게 일반적인데, 자, 보니까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첫 번째 볼게요. 40% 보유하고 있대요. 그런데 계약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대요. 그러면 유의적인 영향 행사할 수 없고, 그죠? 두 번째, 의결권을 30%를 취득하고 있는데, 아니, 30%를 가지고 있지만 12개월 내 적극적인 매수를 잡고 있다면, 얘도 영향을, 그죠? 할 수 없다고 보는 거고, 20% 보여. 우선 주고 의결권하고. 4번, 그죠? 15%지만, 이사에 참여해서 뭔가 의사결정할 수 있다면, 참여할 수 있다면, 이거는 유의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거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50%를 초과하면 이거는 종속기업이 되고, 이건 연결회계 파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은 아닌데요. 연결회계 파트라고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 한번, 그죠?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뭔가 유의적인 영향을 이용해서 여기 배당 정책을 조정함에 따라 투자회사의 단기 순이익을 조작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뭡니까? 지분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핵심이 뭘까요? 배당을 해본들 내가 받을 때 배당금 수익으로 뭐야? 계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배당을 납부해 본들 이걸 뭐예요? 배당금 수익으로 보지 않게끔 하면 수익 못 잡으니까 아무런 이런 짓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배당금 받았을 때 회계처리를 유념해서 보시고요. 피투자 회사에 있잖아요. 단기 수익을 보고했을 때 그때 그죠? 평가를 해서 수익을 잡아요. 그게 좀 독특한 개념이에요.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이죠. 배당금을 받을 때는 수익 잡지 않고 언제 수익 잡냐면 우리 투자한 피투자 회사의 그죠? 단기 수익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면 내가 30%라면 30만 원을 그때 내가 잡는 거야. 단기 수익할 때. 그러니까 그게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에 취득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도 가끔 나와요. 저 지금 보면 한성은 강남의 보통주 40%를 85만 원에 취득하고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취득 당시에 강남의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뭐야? 200만 원 동일하다.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러면 원래는 40%면 얼마가 돼요? 원래 40%면 얼마가 되는 거지? 공정가치는 40% 하면 얼마만 주면 돼요? 80만 원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피투자회사의 공정가치가 그죠? 200만 원이면 40%를 내가 투자에 받았다고 하면 평가해보면 80만 원만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 준 거야? 85를 준 거잖아요. 85를 준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더 주더라도 이 회사가 뭔가 미래 초과 수익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5만 원 더 준 게 뭐죠? 영업권이에요, 영업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가 85인데 뭡니까? 이건 80이잖아요. 그럼 5만 원 더 초과 지출한 거 있죠? 여기 바로 영업권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업권을 구하세요 하면요. 그죠? 영업권을 구하고 했으면 내가 산 가격에서 거기에 지분 지율 있죠? 순자산의 공정가치의 지분 비율만큼 차이 나는 거 있죠? 더 준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런 것들을, 그죠? 얘기합니다. 이건 몰라도 되고, 이거 한번 가볼게요. 볼게요. 이렇게 출제됩니다. 자, 볼게요. 용산의 주식 40%를 400에 취득했대요. 그리고 유의적인 영향력.
지금 현재 내가 취득했을 때 용산에 그 자산의 공정가치는 순자산의 공정가치, 자본의 공정가치는 1,000만 원이라고요. 그럼 1,000만 원에 40%면 얼마죠? 400이죠. 근데 나는 돈 얼마 줬어요? 400을 줬으니까 웃돈 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영업권이 뭐예요? 제로다. 알겠죠? 그렇게 보면 돼요. 이거를 이제 이때는 450을 줬다 하면 50이, 그죠? 그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내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무조건 답을 외우는 보면 안 돼요. 의미만 알면 돼요, 그죠? 의미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회계처리 한번 볼게요. 회계처리는 있는데 요거는 좀 오반 같고 출제된 적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요것만 좀 알면 돼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요거예요. 관계기업의 투자 주식 있죠. 장부금액이 시도공가에서 장부가액이 뭐예요? 변화하거든요.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라는 이 자산 계정에 플러스 되는 금액은요. 그게 올라가는 금액은 시도공가고요. 당기순이익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이익도 여기에 지분율만큼 올라가요. 기타 포괄 이익은. 그러면 관계기업 투자 주식에 있죠. 원래 가액에서 차감되는 거는요. 배당금을 받으면요. 배당금 수익이라고 보지 않고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나의 자본의 환급.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있죠. 이 금액을 다시 그죠? 자본을 환급해 줬다. 그러니까 내 주식을 그죠? 내 주식을 주고 그 돈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빼버린다고요. 그리고 당기순손실도 뺀다. 그럼 시험에서는 요 두 개만 나와요. 요거랑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 말고 요거 가지고 볼게요. 이 문제의 기본 예제를 하나 보면 다 해결이 돼요. 이 문제를 기본 예제로 해서 제가 만든 문제들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에 10년 전에 그죠? 그 옛날 출간한 책에 있는 예제인데 지금 결국은